자, 중국과의 운명적 관계를 가져가겠다고 가는 데마다 거듭 밝히면서 혼자 밥을 열심히 드신 문 대통령. 혼자 밥 먹기에는 한국이 좋습니다. 중국의 음식들이 혼자 먹기에 좋지 않지요. 여러 사람 먹어야 되는 거고, 중국에 가면 한국 짜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는 중국 사람들은 한국식 짜장면을 먹는데 좋아해요. 맛있다고. 비치 짜장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짜장을 비치 짜장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가면 비치 짜장이 없고 한국에는 비치 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밥 드신다고 참 고생 많았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아마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쯤에 트럼프가 새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운명적인 관계가 되어버렸는데 미국은 그 새 국가 안보 전략에서 핵심적인 과제를 중국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경쟁국이라고 맹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중국과 운명적 관계가 되어버렸고 한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은 중국을 경쟁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앞으로 한국은 양다리가 찢어져야 됩니까? 어디로 붙어야 됩니까? 미국이 이 대목에서 굳이 중국을 경쟁적 관계라고 규정 짓는 것은 트럼프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국가 무역과 관련해서 나바로라는 강경 반중주의자를 세우고 했지만은 트럼프의 사이 쿠슈너가 이 키신저 중국의 앞잡이와 관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작업을 좀 해서요. 좀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대목은 지난 11월 8일 중국에 가서 트럼프가 시진핑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온 부분이 가장 실망스러웠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점점 강경해지다가 이제는 미국의 새로운 외교 전략을 갖다가 이렇게 향후에 지속될 그런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중국을 표현을 경쟁국이라고 하는 거지 사실상 적국이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새 국가 안보 전략 NSS라고 지금 하는데요. 자, 이걸 발표함에 따라서 미국이 내년부터 대중국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경제적 대응에 나서고요. 그러면서 결국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할 거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이 그동안 자제해오면서 미중 협력을 해오는 상황이었는데 여기도 차질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익명을 요구한 미국 당국자들 이야기들을 나오는 걸 들어보면 18일 연설을 통해 미국은 완전히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할 거고 중국을 경쟁국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 국가안보 전략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시도라기보다는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한 현실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도 있는데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국가안보 전략 발표를 통해 중국이 경제적 침략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면서 이전 미국의 정부보다 훨씬 강경한 입장을 취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 이후에 중국은 경쟁국이 될 거고 단순한 경쟁국이 아니라 지금부터 말이 중요합니다. 위협국이며 행정부의 대다수는 적으로 간주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뒤에 문장을 안 보고 미국이 사실상 중국을 적이라고 간주한다는 말이 미국의 고위 당국자 입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미국에 말하라고 플로리다 리조트로 찾아와서 트럼프 보고 껴안으면서 이렇게 북한과 무역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된 것은 한 개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대선 유세 당시는 시진핑을 혹평을 하다가 4월 달에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는 전투적 입장을 낮추었습니다. 시진핑은 10월 달에 자기가 중국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발톱을 감추려고 그렇게 다운을 시킬 필요가 있었겠지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래 놓고는 이제 되고 나니까 시진핑이 완전히 지금 안면을 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중무역 적자가 지금 자신 취임 이후에 몇 개월간 하나도 개선되고 있지 않고, 그래서 베트남의 에이펙 회의 때부터 강경 입장으로 복귀를 시사를 했고요. 맥마스터 보좌관은 지난 12일 날 중국과 러시아를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수정주의 패권 국가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신국가 안보 전략은 맥마스터가 총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국가 안보 전략은 중국이 대국으로 부상한 2001년 이후 미국의 가장 공격적인 경제적 대응 조치를 가져올 거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요, 북한으로부터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곧바로 들어가고 기타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갖다가 나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핵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참아왔던 모든 미중 간의 이 관계가 지금 터져버리면서 미중 간의 경제 보복부터 시작해서 안보 문제에서도 위기가 가중될 수 있는 그런 양상이 전개될 거다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정기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국가 안보 전략을 수립해서 공식 문건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최강 대국 미국의 대외 전략은 이렇다라고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외국에 여기에 언급된 나라는 알아서 조심하고 미국 내부의 국가 전략을 짜는 나머지 기구들은 여기에 맞추어서 짜달라라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것은 대통령에 취임해서 좀 하다가 하는데 취임 초에 바로 내놓는 것은 이례적인데요. 레이건이 자기의 8년 임기 후반인 87년에 처음으로 안보 전략을 공표해서 냉전 상황 하에서 미국의 이 안보적인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2년 차인 2002년과 2010년에 안보 전략을 공개를 했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 해에 이런 안보 전략을 공개하는 것은 베이징 정상회담 결과 저는 중국몽이라는 중국의 미래의 꿈이라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중국 몸이 아니라 중국 악몽, 차이니즈 나이트메어 내지는 중국의 헛된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중국몽을 내세워 굴기하는 중국은 미국의 잠재적인 위협국일 뿐만 아니라 중국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의 해결에 시간이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미국은 말만 경쟁국이라고 컴피티터라고 이야기를 하지 실질적으로는 이 무역 적자에도 소극적이고 대북 제재도 소극적이고 그리고 북한을 사실상 방치하거나 지원하고 더 나아가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노골적인 적의와 경쟁심을 드러내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부에서는 지금 중국에 대한 분노가 커져왔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중국을 적이라고 간주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맥마스터 NSC 보좌관도 NSC와 미 의회, 의원, 싱크탱크 그리고 CEO 등이 여러 명이 참가해서 9개월간 준비한 이 보고서에서
중국이 규칙에 기반을 둔 경제 질서에 도전하는 경제 침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패권주의 국가다라고 규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트럼프가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해서 자국 중심의 고립주의 노선에서 다시 국제적으로 개입주의로 선회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시진핑이 지난 중국 공산당 전대에서 2050년까지 중국을 세계 지도 국가로 부상시키겠다라면서 미국과 경쟁을 선언한 데 대해서 미국이 이를 막기 위해서 일본, 호주, 인도 등과 더불어서 중국의 1대1로 전략, 즉 전 세계로 퍼져나가겠다라는 전략을 태평양 인도 구도로 막겠다라는 의사를 이렇게 피력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미국의 공격적인 중국에 대한 압박과 이 적대심의 공개적인 표출은요, 지금 중국하고 사이에는 운명적 어떤 동반자로 가겠다. 그리고 미국하고의 관계는 동맹이다. 미국은 안보를 보장받고 중국에는 경제를 웃자면서 사실상으로 중국에 좀 기울어 살겠다라는 한국 입장에서는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입장이 이렇게 강경하게 변해가는데요. 지난 15일에 유엔 안보리에서는요, 북한의 핵미사일 해법과 새로운 제재를 논의하기 위해서 장관급 특별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그동안에 이 대북 제재에 대한 항의로 안보리 회의에 불참하던 북한이 이례적으로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핵 보유국을 주장을 했고, 틸러슨 국무장관, 일본의 다로 외무상이 다 왔는데 한국은 강경화 외교장관이 문 대통령 수행한다고 중국 따라가면서 조현 2차관이 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회의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틸러슨은 뭐라 했는가 하면 북한의 경제 외교 압박이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양이 세계의 인질로 잡고 무모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데서는 계속 책임을 지울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화성 15형 발사를 거론하며 공허한 협박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어떤 나라도 그런 협박을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면서 군사행동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고,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채널은 열어두겠지만은 먼저 위협적인 행동을 중단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언급을 했는데, 이제는 지속적인 도발 중단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자신의 발언을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자, 지성남 북한 대사는 여기 나와서 북한은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이라면서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않고 핵 보유는 미국 책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당사국의 자격으로 참가가 가능한데요. 자, 그런데 한국이 차관을 대신 보낸 것과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회의에 이 북핵 비핵화 공조를 유지해온 한미일 이 세국의 직접적인 당사자 국가인 한국의 외교장관이 이 회의에 불참한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가야지, 중국에 따라갔다가 15일날 여기 행사도 얼굴만 내밀고 중국에 여기 왔어야지. 거기는 대통령이 있으면 되지. 거기에 왜 대통령 외교장관이 중국에 다 있어야 됩니까? 문 대통령 혼밥 먹고 다니는데요. 자, 유엔 안보리의 이 회의는 15일날 있었던 회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시간으로는 16일날 있었던 회의니까 강경화 장관이 14일날 저녁에 만찬만 참가하고 어떤 행태로든 충분히 여기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빠진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문 대통령은 이런 데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공항에 내리는 날 중국에 노영민 대사가 마중을 나와야 되는데 난징 학살 추모식에 가라고 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경화 장관을 보고 유엔 안보리 회의에 가야지,
그래서 만찬만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출발해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될 건데, 이 북핵을 위한 이런 특별회의에 각국의 장관급들이 오고 일본과 미국의 장관이 참여해서 강한 발언을 하는 이 자리에 한국의 장관이 빠지면서 중국에 있었다. 그렇다고 중국에서 그 시간에 뭔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대통령 따라다니고 있었다. 이것이요, 지금 한국이 미국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겠는가. 저는 중국하고 한편이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딱 하나만 봐도 나머지는 다 아는 겁니다.